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독일 최고의 기술자가 안정적인 삶을 뒤로하고 낯선 한국에서 새로운 미래를 찾게 된 사연인데요. 더 놀라운 건 이제는 부모님까지 한국으로 모셔오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독일이 그렇게 잘 나가는 나라라며? 굳이 한국까지 와서 살 이유가 있어? 맞아요. 그 누구보다 독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였지만 한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단 6개월만 견디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한국에서의 삶에 푹 빠져버렸고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이 왜 진짜 선진국인지, 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미래라고 말하는지 뼛속까지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보세요. 여러분도 아마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국의 놀라운 모습에 깊이 공감하게 되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독일 엘리트 기술자가 선택한 한국, 그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자동차 기술자로 일하고 있는 토마스라고 합니다. 독일에서도 손꼽히는 공대를 졸업하고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에서 기술 개발 업무를 맡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저녁이면 집 근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며 강바람을 즐기는 여유로운 일상이 제게는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회사에서 한국지사로 6개월간 파견을 다녀오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멀고도 낯선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게 다른 곳에서 생활해야 한다니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굳이 왜 내가 가야 하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었고, 그저 멀게만 느껴지는 이름뿐인 나라에 가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회사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고 주변에서도 걱정과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오랜 친구들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기에 괜히 힘들게 고생만 하고 돌아오는 건 아닐지 걱정스러워했고, 부모님 또한 익숙한 삶을 잠시 내려놓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아쉬워하셨습니다. 그 모든 걱정이 괜히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았고 차라리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도 결국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었고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스스로를 다독이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옷장을 정리하다 보니 마음이 묘해졌습니다. 몇 달이면 돌아올 자리라 생각하면서도 막상 이 공간을 떠난다는 사실이 낯설고 불안하게 다가왔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이렇게 소중했나 싶었고 돌아왔을 때 이 모든 것이 그대로일지 문득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을 비우기 위해 애썼습니다. 어차피 정해진 일이니 잠시 다녀오는 출장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금방 지나갈 테고 견디기만 하면 다시 익숙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출국 당일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다 괜히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삶이 얼마나 편안했는지를 떠올리며 아쉬움이 커졌고 조금 더 머물 수는 없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문 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베를린의 도시를 바라보면서도 마음은 계속 복잡했습니다. 가보면 괜찮아질 거라 스스로에게 되풀이하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낯선 곳에서 버텨야 한다는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믿고 있었습니다. 시간만 잘 보내면 아무 일 없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요. 6개월 딱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참 우스운 다짐이었습니다. 잠시 견디기 위해 시작했던 그 시간이 결국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토록 자랑스럽고 편안하며 최고라 믿었던 제 확신이 무너지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그동안 품고 있던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까지도 스스로에게 잠시 버티자는 말을 반복했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익숙했던 지루한 대기와 까다로운 절차는 어디에도 없었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친절하게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알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맞나 싶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던 한국이라는 곳은 그저 조용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해왔는데 그 첫인상부터 이미 강렬하게 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니 더 놀라운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도 공항 주변은 환하게 밝았고 거리에는 정돈된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는 줄도 어찌나 질서정연하던지 복잡한 상황에서도 서로 배려하며 자연스럽게 순서를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될 줄은 정말 상상하지 못했어요. 베를린과 비교하면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곳에서는 밤이 되면 거리에 긴장감이 감돌았고 아무리 익숙한 골목이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또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거리는 활기차 보였고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는 저를 환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무리 낯설어도 위험하거나 두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며 내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왔다는 사실을 실감했죠. 며칠이 지나고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되면서 처음엔 낯설었던 것들이 하나둘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 편의점은 24시간 운영되고 있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편리한지 깨달았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밤늦게 문을 연 가게를 찾기 힘들었고 대부분의 상점이 일찍 문을 닫아 늘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새벽에도 편안하게 걸어나가 따뜻한 음료를 사 마실 수 있었고 사람들이 조용히 각자의 시간을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출근 첫날도 기억에 남습니다. 회사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회의실 예약부터 출입까지 스마트폰 하나면 해결되었습니다. 업무 속도도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몇 날 며칠이 걸리던 절차가 이곳에서는 몇 시간 만에 마무리되었고 피드백도 빠르고 정확하게 돌아왔습니다. 불필요한 대기나 지연 없이 일이 척척 진행되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던 어느 날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던 중 정신없이 내리다가 중요한 업무용 휴대폰을 좌석에 두고 내렸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독일이었다면 거의 포기했을 겁니다. 찾을 가능성이 낮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부랴부랴 영무실에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이 차분하게 다음 역으로 연락을 돌렸고 30분도 지나지 않아 제게 다시 휴대폰이 돌아왔습니다. 분실물을 끝까지 찾아주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신뢰와 배려를 온몸으로 느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이상 버티는 시간이 아니게 된 건 조용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함과 거리에 흐르는 안전함, 어디서든 느껴지는 배려와 질서.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안심하게 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두렵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은 점점 제 삶의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더 큰 충격을 만나게 되는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하루하루 버텨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생활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곳에서 진짜 안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바쁘게 돌아가는 도심 속에서도 여유를 찾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함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는 누구도 크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며 조용히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방해받지 않는 출근길은 하루를 차분하게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선물이었으니까요. 업무 환경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수일이 걸리던 행정처리나 업무 절차들이 이곳에서는 몇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전자서명과 스마트 시스템 덕분에 복잡할 것도 없이 일이 척척 진행됐고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정확함까지 갖추고 있었죠. 보고서를 작성해 상사에게 전달하면 곧바로 피드백이 돌아왔고 수정사항도 빠르게 공유되며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의 IT 기술이 이렇게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바일 앱으로 은행 업무를 보고 병원 예약까지 한다는 게 신기했지만 곧 그 편리함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떤 일이든 스마트폰 하나면 대부분 해결이 가능했고 덕분에 시간을 아낄 수 있었어요. 덕분에 회사 업무 외에도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동차 기술자로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일에서도 꿈꾸긴 했지만 행정 절차나 지원이 복잡해서 늘 고민만 했었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창업 지원 제도를 알아보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편함을 느낄 틈이 없었고 정부 기관에서도 세심하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해보고 싶다는 열정이 자연스럽게 생겼고 이 나라라면 정말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직장 동료인 유나가 추천해준 창업 관련 강의를 듣고 오면서 마음속에 있던 생각이 점점 더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도전하는 사람을 응원해주는 분위기가 강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라면 저 같은 외국인도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끔 퇴근 후 한강을 걸을 때면 독일에서의 삶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아름답지만 조금은 정체된 듯했던 그곳과 달리 한국은 늘 움직이고 발전하는 나라였습니다. 거리 곳곳에 빠르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보였고 어디서든 새로움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친절과 배려는 그 어떤 기술보다도 더 깊게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언젠가부터 밤늦게 귀가할 때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 걷는 골목길에서도 안심할 수 있었고 분실물을 찾아주려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안전함과 신뢰가 일상에 녹아있는 사회는 분명 특별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독일로 돌아간다면 다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전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아무렇지 않게 기다림을 감수하고 잦은 파업과 느린 행정의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저 원래 그런 거라며 넘길 수 있을까? 이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점점 깊숙이 스며들수록 여기가 오히려 제게 더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라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쌓이다 보니 처음엔 6개월만 견디자고 다짐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라면 더 오래 머물러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익숙함이 독일로 돌아가는 순간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올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삶의 기준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 그렇게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걸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독일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둘러 귀국 준비를 하면서도 어쩌면 다시는 한국에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베를린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문득 한국에서 처음 내렸던 인천공항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입국부터 모든 절차가 빠르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베를린의 공항은 달랐습니다. 길게 늘어진 줄과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는 대기줄, 무심한 표정으로 안내하는 직원들 사이에서 지친 마음을 더욱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기까지 몇 시간이 걸렸고 그렇게 공항을 빠져나오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빠졌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에 다시 ATM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안내문을 마주하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겨우 현금을 마련해 택시에 올랐지만 기사님은 불친절했고 마음속에는 한국에서의 편안했던 이동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밤늦게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고 친절한 기사님 덕에 대화마저 즐거웠던 기억이 선명했으니까요. 아버지께서 입원하신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 또 한 번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응급실은 북적였고 접수를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간호사에게 상태를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냉담했고 담당 의사는 점심시간이라 부재 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응급 상황에서도 바로 진료가 이루어졌고 보호자가 함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이곳은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진료 후 검사를 받기까지 또 며칠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 한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긴급한 경우 당일에도 모든 검사가 가능했고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기본적인 검사 하나에도 높은 비용이 청구되었고 모든 일정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은행 업무를 보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술비를 처리하기 위해 방문했지만 점심시간이라며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몇 시간 동안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바일 앱으로 몇 분 만에 끝났던 일이 이곳에서는 하루를 꼬박 소비해야 했습니다. 서둘러 수술비를 입금하기 위해 가까스로 업무를 마치고 병원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또 다시 기다리라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에 있는 유나에게서 도움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 있었다면 이런 상황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후 약을 타러 간 약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기본적인 약값조차 부담스러웠고 처방전을 받기 위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복잡한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로가 쌓여갔고 자연스럽게 한국의 편리했던 시스템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거리를 걷다가 소매치기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당황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람들은 무심하게 지나쳤습니다. 한국이었다면 주변 사람들이 함께 나서서 도와주었을 텐데 이곳에서는 그저 각자의 길을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마저도 차분하기만 했고 이 일은 그렇게 아무 일 없는 듯 지나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편안함을 느끼기란 이제 어렵다는 사실을요. 한국에서 누렸던 안전함과 배려,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몸으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가족을 그곳으로 데려가야겠다고요. 지금 이곳에서 느끼는 모든 불편함과 답답함을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독일로 돌아온 지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서 보냈던 일상이 더 자주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잠깐 머무르다 돌아오는 출장이었으니 다시 익숙한 삶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했던 편안함과 따뜻함이 자꾸만 생각났고 독일에서의 생활은 점점 낯설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치료를 돕는 과정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와 느린 검사 일정, 비싼 치료비, 환자보다 규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지치게 만들었어요. 한국에서는 환자의 상태가 우선이었고 빠른 진료와 세심한 배려가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그런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수술비를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독일 은행은 점심시간이라는 이유로 문을 닫았고 ATM도 시스템 점검으로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아버지 수술 일정이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순간 한국에 있는 유나가 떠올랐습니다. 유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자마자 걱정 말라며 바로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몇 분도 지나지 않아 한국에서 바로 필요한 금액을 송금해 주었고 덕분에 아버지 수술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했던지요. 이 일을 계기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곳에서라면 이런 걱정 없이도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밤늦게도 안전한 거리, 불편함 없는 대중교통, 그리고 언제나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 곳이 진짜 제가 살아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땐 당연하게 느꼈던 것들이 독일에 돌아오고 나서야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저를 바꾸고 있었고 더 이상 독일에 머무르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베를린 거리를 걸을 때마다 한강을 따라 걷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늦은 시간 삼각김밥을 사 먹으며 잠시 숨을 돌리던 그 여유가 그리워졌고 지하철 안에서 이어폰을 끼고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던 시간도 자주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었는지 그리고 그 시간들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요. 이제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제 삶만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이라면 아버지도 더 좋은 치료를 받으며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테고
저도 다시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돌아가야 할 곳은 독일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사실이요. 그곳에서라면 새로운 시작도 더 나은 미래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출발 날짜를 고르고 목적지를 인천공항으로 설정하는 걸 보며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가야 할 때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잠시가 아니라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라고요. 한국행 비행기에 다시 몸을 실으면서 저는 더 이상 6개월만 견디자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잠시 머물다 돌아오는 출장이 아니라 인생을 걸고 새롭게 시작하는 여정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독일이라는 익숙한 공간을 떠나는 게 아쉽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지만 오히려 설렘이 더 컸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이 제 삶의 기준을 바꿔놓았고 이제는 그곳에서 더 큰 꿈을 꾸고 싶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던 순간 창밖으로 멀어지는 베를린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이 도시가 제 전부였고 떠난다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을 붙잡을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죠. 시간이 멈춘 듯한 도시를 뒤로하고 저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미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빠르고 정돈된 입국 심사와 밝게 인사를 건네는 직원들, 환하게 빛나는 공항 내부까지 모든 것이 반갑게 느껴졌죠. 이곳이야말로 다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는 길도 잊을 수 없습니다. 늦은 밤인데도 밝은 불빛이 거리를 채우고 있었고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평온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혼자 걷기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도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돌아온 이곳이 이제는 제 삶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차올랐습니다. 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셔올 계획도 본격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힘들게 치료를 받으셨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기에 한국이라면 그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으리라 믿었죠. 외국인이라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도 잠시였습니다. 병원과 행정 시스템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세심한 배려까지 느껴졌습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아버지께서도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꿈도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쌓아온 자동차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창업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이미 여러 지원 제도를 확인했고 외국인 창업자에게도 열려있는 기회가 많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도전하는 사람을 응원해주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였으니까요. 이런 곳이라면 저도 충분히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매일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기술, 문화, 서비스, 어느 것 하나 뒤처지는 게 없었고 오히려 독일보다 앞서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거리에는 에너지가 넘쳤고 새로운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곳에서라면 저 역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이제는 독일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고향이라는 이유로 미련을 두던 것도 잠시였고 멈춰있는 듯한 그곳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한국이 훨씬 더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어느 날 한강을 따라 걸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확신이 생겼다고요. 독일은 제 과거였고 한국은 제 미래라는 걸요. 이제는 가족과 함께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넘어 도전과 성장이 가능한 나라에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제게 계속 속삭이고 있는 듯합니다. 여기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진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요. 저는 이제 진짜 제 삶을 찾기 위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저의 마지막 선택이 될 거라는 것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독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던 한 남자가 한국에서 진짜 미래를 발견하고 이제는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꿈꾼다는 사실, 참 감동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매일 누리는 편리함과 안전함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누군가의 시선을 통해 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특별한 나라였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국의 소중함을 느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만나요. 감사합니다.